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앞서 소식 들으신 바와 같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오늘 1명 추가돼서 지금까지 모두 7명입니다. 우한 교민 368명이 오늘 귀국했죠. 그 가운데 18명이 의심 증상을 보여서 격리 병상에 입원했습니다. 잠시 후 확진 환자의 접촉자 그리고 환자 상태 등에 대해서 잠시 후 질병관리본부장이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잠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확진 환자가 1명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환자 증가 속도가 좀 비교적 빠른 것 같아요. 좀 빨라졌죠. 예, 그래도. 추가 확진 환자 어떤 환자입니까? 네, 이 환자는 중국 우한에서 칭다오를 거쳐서 지난 23일 귀국한 20대 남성입니다. 예. 칭다오에서 귀국할 당시에 무증상이었던 것 같고요. 발열감시나 건강질문서 작성 없이 입국을 했습니다. 예, 당시에는 중국 전역으로 이 검역이 확대된 건 28일이니까 그 이전에 입국했으니까 이제 검역이 되지 않았겠죠. 예. 이 환자는 26일부터 증상이 나타났고 29일 발열 증상이 뚜렷해서 보건소에 신고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서울의료원에 입원을 했고요. 예. 오늘 아침 오전 9시 기준으로 지금까지 7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현재 58명이 격리 상태에서 검사 중입니다. 근데 오늘 우한에서 또 18명 교민들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18명이 격리됐잖아요. 지금 예, 의심 증상이 있어서 모두 합하면 현재 76명이 76명. 격리돼서 예.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우한 교민을 태운 전세기가 또 오늘 아침에 도착을 했죠. 예, 이 내용도 좀 전해주세요. 네, 오늘 아침 오전 8시쯤에 우한 교민 368명을 태운 전세기가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죠. 우한 공항에는 369명이 모였는데 중국 측에서 검역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예. 한 명이 의심 증상이 나타나서 비행기에 안타깝게 탑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68명이 탑승을 했고요. 비행기 안에서 다시 검역을 했는데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 분이 하겠습니다. 12명이 나타나서 예. 오늘은 자, 정은경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장의 어저께 브리핑 말씀드린 들어보시겠습니다. 5번째에서 7번째 환자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 경과를 정리해서 말씀드릴 예정이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다가 오늘 오후에 추가로 4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이 돼서 그 정보까지를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확진 환자는 우한시 업무차 방문해서 1월 24일 우한시 인근 장사공항을 통해 귀국하였으며 귀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1월 26일 오후부터 몸살 기운이 생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가족 등 접촉자 10명이 확인되어 자가 격리 후에 심층 조사를 시행한 결과 접촉자 중에 1명 지인께서 검사 양성으로 오늘 오후에 확인이 돼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번째 환자는 55세 남자 환자로서 3번 확진 환자와 1월 22일 한일관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으며 1월 26일 세 번째 확진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능동 감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세 번째 환자의 증상 발현 시간이 저녁 7시에서 오후 1시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할 보건소가 접촉자를 관리하는 과정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어제 확진이 되었습니다. 6번 환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 8명이 확인이 되었고 자가 격리 후에 심층 조사를 시행한 결과 가족 2명에서 검사 양성으로 추가 확인이 되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7번째 환자는 중국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 1월 23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하였으며 1월 26일부터 기침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역학조사한 결과 가족 등 밀접 접촉자가 2명이 확인되었고 자가격리가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이동 경로와 접촉자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8번째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청도를 거쳐 1월 23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62세 여성을 오늘 오후 8번째 확진 환자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해당 환자는 현재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에 격리되었으며 현재 즉각대응팀이 나가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결과를 정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현지 시각 1월 30일 국제보건규약 긴급위원회를 개최하여 국제보건 위기 상황을 선포하였습니다. WHO는 국제적으로 조직화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정기적인 정보 공유 및 연구를 통해 감염원을 파악하고 잠재적인 사람 간 전파력을 파악하고 또 유입 사례 대응 및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노력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따라 금일 오전에 위험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된 상황은 아니어서 감염병 위기경보는 현행의 경계 단계를 유지하지만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확산 방지 대책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의심 환자를 조기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의심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지역사회 선별진료소를 확대하고 특히 지역보건소가 선별진료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이동형 흉부 방사선 촬영 장비를 지원하는 등 선별진료소를 확대하여 의심되는 환자들이 조기의 진단과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례 정의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감염증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입원 격리를 하고 신속한 확진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조기에 하는 것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제 추가로 발병되는 환자들의 역학적인 상황들을 평가하고 지역사회 전파의 위험도를 판단을 해서 조사 대상 환자에 대한 사례 정의와 접촉자의 기준 그리고 접촉자에 대한 관리 방식에 대한 강화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현재 기준으로 오늘 2시 기준으로 확진 환자는 총 11명이며 세부적인 접촉자에 대한 내용과 동선에 대해서는 현재 즉각 대응팀이 현장에 4팀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정리를 해서 오늘 브리핑 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으나 조사가 조금 지연이 되는 그런 관계로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자료를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여행한 경우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 씻기 및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등 개인위생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는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1339를 통해서 상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중국 여행력이 있는 환자들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DUR 등을 통한 내원 환자의 해외 여행력 확인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호흡기 감염병의 전파 차단을 위해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 등 일상생활에서의 감염병 예방 수칙 당부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예, 오전까지 확진 환자 7명, 예, 거기에 또 확진 환자 4명이 지금 추가가 돼서 네. 오늘 오후 2시 현재 지금 11명 확진 환자가 지금 발생했군요. 예. 국내에서도 우려했던 2차 감염 또 3차 감염 사례까지 나타난 겁니다. 예. 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람 간 전파인 2차 감염 환자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 환자의 가족 2명이 감염이 됐으니까 이제 3차 감염이 된 거죠, 사실은. 물론 가족이니까 그냥 긴밀한 접촉이긴 하지만 또 어제 5번째 환자가 나왔었거든요. 예. 우한에서 입국한 무증상으로 입국한 환자인데 이 사람과 접촉한 또 1명이 양성 반응이 나와서 2차 감염 사례가 1명 더 나온 겁니다. 정리를 하면 2차 감염 사례가 이제 2명이 나왔고요, 국내에. 예. 또 3차 감염이 2명이 나왔습니다. 네네. 또 23일 날 우한에서 귀국한 60대 여성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11명이 국내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견이 된 겁니다. 예. 2차, 3차 감염.
이게 확산이 된다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예. 사실 2차, 3차, 4차 감염 예, 이게 예. 긴밀한 접촉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전파가 가장 많습니다. 네네. 또는 의료인과의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긴밀하게 접촉을 하면 2차든 3차든 4차든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4차 감염까지는 보통은 뭐 지역사회 전파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예. 지역사회 전파라 하면 공기 전염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예.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보건 당국의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2차 감염이나 3차 감염이 또 생길 우려는 있지만 아직은 지역사회 감염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본에서도 이제 현재적으로 뭐 입원을 시켜서 이제 격리를 시키거나 신속한 확진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좀 다음 주가 사실은 좀 고비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네. 예. 어떤 사실은 뭐 측면에서, 다음 예. 주가 고비일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만 예. 아직 개인적으로 알 수는 개인적인 없습니다. 알 수는 의견이신 없습니다. 거죠. 왜냐하면 예, 예. 26일자가 마지막으로 해서 국내 우한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요. 예, 예. 그럼 잠복기가 14일로 봤을 때 다음 주 초까지 일단 우한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잠복기가 끝납니다. 그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또 2차 전파가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막 2차 전파 사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도 다음 주 말까지 가면 다음 주가 끝나가는 지점에 가면 그때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러면 정점이라면 조금씩 이런 사례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예. 2차 감염, 3차 감염까지 생겼기 때문에 이분들의 접촉자를 다 지금 파악하지 못했을 수가 있거든요. 네. 또 이 긴밀한 접촉자들을 지금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바로 검사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환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 양성 환자는 또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서 보건당국의 역량이 지금 많이 좀 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점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선별 진료소가 필수적이다라고 사실 정은경 본부장도 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오늘부터 보면 이제 검사 속도가 좀 빨라졌습니다. 네네. 6시간 정도면 이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걸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인력이 그렇게 아주 뭐 계속 보충을 하고 있지만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원은 예, 예. 한정도 있고 예, 예. 환자는 이렇게 급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의심 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다 따라잡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제 본인이 좀 의심 증상이 있다거나 약간 증상 징후가 좀 보인다면은 지금으로서는 사실 그 정은경 본부장도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그 진단을 한다거나 이런 인력들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스스로 뭔가 이렇게 좀 자가 진단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가장 신고도 중요한 필요할 것은 것 성숙한 같고요. 시민의식이죠. 예, 예. 자기가 이제 뭐 중국 같은 데를 다녀와서 그런 발열 증상 등이 있다면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교민들을 데려왔을 때 일본하고 좀 다른 점은 일본은 그렇게 철저히 이렇게 격리를 시키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 문화가 또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들도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서 혹시 열이 나거나 또 중국에 다녀와서 발열 증상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 관련해서 또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 김포공항으로 귀국한 중국 우한 교민들이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 임시생활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임시생활시설 인근 주민들은 교민 수용을 반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백상현 기자, 현장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찰 인재개발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대략 2시간 전쯤 제 뒤쪽으로 보이시는 이 도로로 우한 교민을 태운 버스 18대가 도착했는데요. 이 버스는 입구에서 소독을 마친 뒤 생활시설이 있는 경찰 인재개발원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이곳에서 교민들은 외부와 차단된 채 질병관리본부의 집중 관리를 받게 됩니다. 네, 당초 임시생활시설 지정을 반대하던 주민들은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이 들어오는 걸 막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철저한 방역과 건의사항을 정부와 충남도에 전달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천막 농성장은 곧 철거되고 트랙터와 콤바인도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어제부터 충남 아산의 일부 주민들이 우한 교민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손팻말을 SNS에 게시했고 이곳 인재개발원 인근에도 환영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도 1시간여 전쯤 우한 교민 150여 명이 도착했습니다. 이 수용 반대 입장을 철회한 인근 주민들은 철저한 방역과 주민 안전 그리고 마스크 지급 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인재개발원 앞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네.
예, 3차 발생 3차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국내 첫 3차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는 추정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자, 이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질병관리본부 브리핑 내용 들으셨습니다.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